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베스윗 정석 제17화 1편 베스 대물 낚시 밤시간대 표층 영역과 슬로우 스테디 릴링에 집중하라. 첫 번째 단락, 베스에게 발리슛을 쏘도록 패스하라. 대물낚시에서 슬로우 스테디 릴링이 중요한 이유. 위의 사진은 발리슛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발끝에 공이 닿기 직전까지 공에 시선을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축구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발리슛은 날아오는 축구공이 바닥에 닿아 궤적이 변하기 전에 일정한 궤적을 보이며 날아오던 축구공을 방향만 꺾어 놓은 채 논스톱으로 차놓는 동작이라 할 수 있지요. 발리슛은 자신에게 패스되어 오는 축구공의 궤적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여 골대로 차놓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신에게 패스되어 오는 공이 일정하고 연속된 궤적으로 날아오지 않고 오다가 섰다가 혹은 빠르다가 느리다가를 반복하면서 날아온다면 과연 발리슛을 차기가 쉬워질까요? 공의 궤적이 불분명한 패스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정한 릴링을 통해 대물을 낚아내는 상황은 축구에서 발리슛이 만들어질 때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발리슛을 때리는 공격수는 대물 베스이고 축구공은 루어, 그 공을 패스하는 것은 앵글러라고 칩시다. 만약 어떤 루어가 일정한 동선과 속도를 가지면서 진행하게 되면 근처 길목에 은신해 있던 베스는 본능적으로 공격의 타이밍을 가늠하며 긴장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부터 일정한 궤적을 보이며 다가오던 루어가 길목을 스치는 그 순간 베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와 논스톱으로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발리슛을 날릴 때의 초감각적인 그 느낌처럼 우리는 대물 베스의 공격이 그렇게 논스톱으로 주저없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스톱과 같은 동작에 대물이 낚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루어 낚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액션인 고스톱은 대물을 낚아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훌륭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히 길목 포인트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런 곳에서는 고스톱보다 슬로우 스테디 릴링을 구사했을 때 대물이 걸려들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멈춤없이 진행되는 슬로우 스테디 릴링은 베스에게 분명한 궤적을 보여줌으로써 루어를 베스에게 명확한 타켓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베스가 저 멀리에서부터 다가오는 루어의 궤적을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확실하게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입을 벌려 루어를 집어 삼킬 때가 많습니다. 필자는 슬로우 스테디 릴링으로 받아내는 베스의 입질을 고의적인 공격이라 표현하는데 이때 비교해 볼 것은 고스톱이 섞여 있는 액션에서는 고의적인 공격의 느낌보다는 우발적인 공격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고스톱이 섞이게 되면 루어가 언제 또 다시 움직이다가 멈출지 모르는 불분명한 궤적을 연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스들의 공격 타이밍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되었다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일순간에 움찔하여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와 같은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스톱도 운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스톱 액션을 길게 연출하여 잔상을 오래 남겨주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고 액션을 길게 연출하면서 아주 잠깐씩 스톱을 넣어주는 운용을 한다면 이런 방법 또한 루어를 분명한 타켓으로 인식시켜 고의적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슬로우 스테디 릴링의 경우는 베스가 루어의 궤적을 본능적으로 가늠하여 일말에 의심 없이 루어를 논스톱으로 타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고스톱을 자주 섞어 궤적을 자주 끊어버리는 경우에는 루어가 멈춘 사이에 지리를 살피려는 경계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번에 루어를 집어 삼켜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대물낚시에서는 무음 루어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유인즉슨 대물낚시는 길목에서 베스에게 일정한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불규칙적이고 시끄러운 레트름이 삽입되면 오히려 베스의 공격 타이밍에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는 대물낚시를 하고자 할 때 DT 팻 03 쉘로우 크랑크처럼 철저하게 무음 파동형 루어를 이용하여 입질을 유도하는 편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스톱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스톱 동작을 가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 마리 베스들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렇게 마리수 조과를 올리다 보면 근처에 머물고 있던 대물 베스는 경쟁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루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낚시를 축구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슛을 쏠 건지는 현장의 상황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멈출듯 말듯 골문 앞에서 이러저리 드립을 해가며 몇 번이나 페이크를 사용한 다음 슛을 쏘기도 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공을 그대로 받아쳐서 넣는 발리슛을 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슛을 차든 저렇게 슛을 차든 아무튼 슛을 찬다는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텐데, 다만 골문 앞이라 할 수 있는 길목에서의 입질 횟수 대비 낚이는 사이즈의 관점에서 보자면 슬로우 스테디 릴링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밤 시간대 DT 팻 03 크랭크를 슬로우 스테디 릴링 시킴으로써 대물이 정확하게 루어를 타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궤적을 연출해 주는 모습. DT03 크랑크의 경우는 랩틀이 없기 때문에 오픈워터에서 베스의 이목을 끌어 입질을 받기에는 불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길목 포인트처럼 베스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직면했다면 DT03처럼 발사목 특유의 강한 파동을 통해 단순 명료한 궤적을 보이는 루어의 쓰임새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축구에서도 발리슛은 다른 슛에 비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리슛에 주목하는 이유는 발리슛이 다른 슛에 비해 성공시키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얻어 걸리게 되면 골키퍼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그런 강력한 슛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의 발리슛과 낚시에서의 단수 릴링,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이는 각기 다른 분야의 동작이지만 한 번쯤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 길목의 조건이 갖추어진 시공간에서만 쏘고 감아라. 대물이 가장 쉽게 낚이는 시공간은 밤시간과 표층 영역. 사육 경험을 통해 보자면 대물 베스들은 휴식과 섭식이 철저하게 이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협소한 공간에 머무르도록 강제되어 있는 빅베스는 휴식과 섭식을 같은 공간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행위가 분리 가능한 넉넉한 환경이라면 빅베스들은 휴식과 섭식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베스가 빅베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섭식만큼이나 휴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휴식 행위가 장애물이 잘 발달된 은신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면 섭식 행위는 다소 허술해 보이는 장애물 지대라 할지라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먹잇감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길목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위의 좌측 사진이 베스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은신처라 한다면, 우측 사진은 허기를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먹잇감을 구하고자 했을 때 진출하게 되는 길목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출조하고자 하는 낚시터에 우측 사진처럼 다소 허술해 보이는 장애물이지만 은신처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홀로 덩그러니 버려진 고사목이 있다면 첼로 크랑크나 미노우, 스위밍 웜 등의 루어를 사용하여 수면 바로 아래 또는 수면 영역을 천천히 릴링하면서 관통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길목 포인트에서 수면 아래 영역을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관통시키는 대물 낚시 패턴은 한밤중에 조과가 절정에 달한다고 볼 수 있지요. 흔히들 베스의 피딩 시간은 아침 저녁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는 베스라는 어종 전체의 피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사실이라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cm에서 60cm에 이르는 베스 전체를 두고 본다면 아침 저녁 무렵에 루어를 공격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겠지만, 50cm 이상의 개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는 피딩 타임이 오히려 한밤중에 더욱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대물 베스의 경우는 첼로우권에서 생활이 가능한 늦봄 여름 초가을 계절 동안에 한해서 봤을 때 완전한 일몰이 발생한 후 약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면 먹이 사냥이 가장 활발해진다고 봅니다. 대물 베스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은신처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유유히 은신처를 벗어나 낚시터 내의 산재에 있는 길목을 찾아가 자리를 잡고 사냥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몰 후 약 1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는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그날 사냥에 가장 적합한 길목으로 이동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알려드릴 개인적인 대물 낚시의 징크스 하나는 필자의 경우는 해질 무렵에 출두하고자 하는 낚시터의 주요 길목에 절대로 루어를 던져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맛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초저녁부터 길목에다가 루어를 던져 넣은 날은 대물을 낚지 못한 날이 많았지요. 이인즉슨 초저녁부터 길목의 분위기를 깨버리게 되면 그 길목으로 들어와 머무르게 될 확률이 있던 대물 베스가 필자의 예측에는 없는 전혀 다른 곳에 머물며 먹이 사냥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빅베스들은 가장 최근에 먹이 사냥이 성공했었던 그 길목을 찾아가 매복하게 되는데, 이때 빅베스가 길목에 자리를 잡을 찰나에 작은 베스를 걸어내어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거나 또는 길목에 루어를 과도하게 던져 넣어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면 이런 행위는 대물 낚시의 조과면에서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낚더라도 큰 개체를 낚는 낚시. 대물 베스 낚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길목 선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대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낚시터이든지 밤 시간대에는 대물들이 좀 더 과감하게 길목으로 진출한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밤 시간대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층은 어디일까요? 필자의 소견으로 저수온기를 제외한다면 대물 베스를 낚아낼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표층과 표층 바로 아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출조를 통해 그 낚시터의 길목 포인트 몇 곳을 알아냈다면 한밤중 시간대에는 그 길목 포인트만 순환해 가면서 오로지 수면과 수면 바로 아래 영역만 관통시키는 단 한 가지 패턴만 집중적으로 반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즉슨 베스는 저수온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즌 동안 자신의 시야보다는 위쪽을 관통하는 먹잇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몇 분 동안 가만히 내버려둔 웜을 베스가 집어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수동적인 상황에서 베스가 낚이는 이유는 그 루어가 수면에 폴링할 당시에 이미 베스의 시야 위쪽을 관통하며 어떤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폴링 당시 수면과 수면 바로 아래 영역에서 그 루어를 인지하지 못한 베스들은 바닥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웜을 집어삼키게 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베스가 루어를 공격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중 8알은 루어가 수면과 수면 아래 영역을 관통하면서 이미 그 베스에게 루어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어떤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스 낚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입질은 수면과 수면 바로 아래 영역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결정된다고 할 만큼 이 영역은 상시 베스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머리 아래쪽, 즉 바닥 방향의 사각지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물고기들이 바닥에 무언가를 경계할 때는 몸체의 후미 부분을 치켜 세운 채 머리를 바닥으로 기울여 야지만이 시야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표층이나 표층 바로 아래 영역을 유영하며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는 자신의 몸통 아래쪽인 바닥 방향에 포식자가 있는지 아니면 맛있는 먹잇감이 있는지 잘 살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층 영역을 유영하는 베이트피쉬의 머리 아래쪽은 굉장히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물베스들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야심한 밤 시간이 되면 자신의 시야보다 위쪽에서 유영하는 먹잇감을 선호합니다. 베스 자신은 물 밑에 머물며 마치 고사목의 일부인 마냥 숨죽인 채 기다리면서 먹잇감의 유영 모습을 훤히 올려다 볼 수 있지만, 표층을 유영하는 먹잇감들은 물 밑을 살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밤 시간대의 표층은 그 어떤 장애물이 없더라도, 설사 길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표층 영역으로 루어가 지나쳐가는 상황 하나만으로도 베스의 입장에서는 좋은 커버 지형 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것과 흡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일몰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딱히 밤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대물의 피딩 타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물 베스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표층과 표층 아래 영역에서 먹이 사냥을 나설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야심한 밤 시간의 길목, 그리고 그 길목의 표층과 표층 바로 아래를 지나치는 루어, 이런 시공간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야말로 슬로우 스테디 릴링의 위력이 발휘된다고 할 것입니다.